짓고 어차피 부산에는 지금 땅덩어리가 없어가지고 물류단지나 이런 플랫폼은 어차피 기매가 다 담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정답이다. 그런데 이게 얘기한 이유는 이게 그 플랫폼, 디지털 물류 플랫폼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 성공시키면 부산 지역이 우리나라에 나중에 GNP가 10만 불로 올라갈 때 두 번째로 잘 사는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서울시 다음으로 부산 지역이 잘 살 것 같아요. 부산하고 김해하고 울산하고 경남하고 다 합쳐서 사실 외부에서 보면 그게 다 부산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국에 가보시면 큰 도시들은 도시의 반경이 100km가 넘어요. 그럼 울산에서부터 저 창원까지 해도 100km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디지털 물류에 대해서 저건 ICT 전문가라 가지고 이걸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깊이 들어갈까 아까 제가 계속 재고 있었는데 지식 데이터 플랫폼 혁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4.19 혁명 같이 이게 생태계가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지금 챗봇 가지고 이미 우리 과학기술부도 해서 난리법석 치잖아요. 그렇죠? 그거 시작일 뿐이고요. 그것이 그 임팩트가 물류 쪽에 어떤 임팩트를 줄 건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고 제가 공부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과장하고 사무관이 국장님 설득시키기 너무 어렵다는 거야. 응답을 안 한다는 거야.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제가 직접 전화해요. 국장하고 실장하고 이런 분들 직접 전화해요. 전화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밑에 과장이나 사무관 괴롭히지 말고 그 비싼 나라 가보시라고. 그게 비용이 훨씬 더 싸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그 하루 이틀, 일주일을 갖다 지체를 하게 되면 그거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심한지 아냐고. 의사결정을 갖다가 연기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그거를 갖다가 지금 가장 뜨끈뜨끈하게 하고 있는 곳에 가서 현장을 시찰해 보면 그리고 나서 비슷한 거는 뺏기면 되잖아요. 검증이 다 돼 있거든. 특히 공무원 쪽에 계신 분들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즉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못 해요. 그리고 그런 데 가서 현장에 가서 실제로 확인하고 다 꼬치꼬치 캐묻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해결했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나면 신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야 질러. 모르면 걔네들이랑 협조했으니까 거기 자료 다 가져와.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일을 추진하기가 좋아요. 그게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절대 우리나라 의사결정 못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어디나 먼저 해가지고 전개해가지고 이미 구축한 데가 있으면 야 그대로 따라해. 그래서 제가 스마트 도시 그거 할 때 바보짓 하지 말고 두바이 가보라고. 두바이 가서 두바이 애들이 자기 돈은 하나도 안 쓰고 남의 돈만 가지고 두바이시를 구축을 했거든요. 그 머리를 배우라고. 어차피 돈 있어서 장사하느냐고. 돈 없어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전을 정확하게 내니까 전 세계 500개의 기업이 두바이를 위해서 거기에 건물 짓고 투자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왜? 근데 쟤네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더 똑똑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랬지. 스마트 두바이 그 책임자가 젊더라고요. 4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네가 더 똑똑하다고. 똑똑한 놈을 부릴 줄 아는 네가 더 똑똑한 거라고. 사람마다 머리 쓰는 종류가 다르거든요. 일을 읽어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뭘 근거로 밀고 나갈 거냐, 이거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여기서도 제가 보기에 스마트 물류 쪽으로 하려면 제가 보기에 그 김해나 이쪽에 투자비가 정부 돈 한 3조, 4조 정도 투입이 돼야 되고요. 이 근처에 돈 해가지고 한 10조 정도 투자가 돼야 제대로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광주시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AA 융합 산단을 만들면서 그 돈이 정부 돈이 한 1조 들어갔고요.
지금 돈이 돌고 있습니다. 그 민간에서 나머지 돈 해가지고 한 2조, 3조 정도 했는데, 여기는 스마트 물류 쪽은요, 그보다 돈이 한 두세 배 돈을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 간단한 소설을 끝내고요. 혁명이란 단어하고, 그 다음에 김해시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제일 먼저 그리는 그림인데, 여태까지 산업구조가 바뀔 때, 여태까지 산업구조에서 잘 운영해서 자동화시키고 해서 잘 운영했죠, 지금요. 여러 가지 산업들이. 근데 저 위에 있는 사이버 산업, 이것들은 여태까지 따로따로 놀았어요. 인터넷 산업이라 이래가지고. 통신 산업이라 따로따로 놀았거든요. 이 연결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결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럽에 가보셔서 저기 시계탑 안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신기한 게 돌덩어리를 하나를 쭉 들었다가 놓으면 하루 종일 내려가면서 시계가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시계가 정확하게 맞아. 와, 천재들이더라고 보니까. 그걸 지금 만들어면 못 만들어요. 굉장히 똑똑해야 되거든. 근데 그 시계를 CPU, 옛날에 G80이 아주 조그만 CPU 하나 가지고도 그보다 성능이 더 좋게 만들거든요. 그 복잡한 거를 요만한 조그만 모듈 가지고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만들어요. 지금 앞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조금 지나면 AI 알고리즘, 지금 전부 다 모른다고 뒤로 제끼죠, 그쵸? 그게 쉽게 쓸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지금 챗봇 쓰시는 정신 없으시죠? 깜짝깜짝 놀라시죠, 그쵸? 그게 이제 초등학생들도 챗봇 써가지고 작업하는 게 생기고요. 조그만 보드에도 AI 들어가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들어갑니다. 라즈베리 파이나 이 아두이노 보드들 여기도 들어가고요.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되기 전에 저기 라스베가스에서 아마존이랑 싸웠어요. 포인트 마이크에다 AI 칩을 넣겠대. 그래 내가 미쳤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겠냐 그랬더니 아니 이상한 말을 밖에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리고 그거를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게 마이크에다가. 그러니까 서 있는 마이크에는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 포인트 마이크에다가도 넣겠다 그러고 카메라에다도 칩을 넣어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프라이버시가 있는 그걸 갖다가 그 화면이 바깥으로 송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맞겠다는 거예요. 유저가 세팅하도록. 다 열어줄 사람 다 열어주고. 그러니까 그게 눈하고 귀를 먼저 AI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뻥이 아니라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이 개발됐고요. 제일 큰 문제가 배터리가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배터리가 문제 없는 건 다 돼요, 지금. 세상에 이런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기 우리나라가 이거 저게 뭐 한 10년 전에 미래창조과학부 우리 최무기 장관님 할 때 제가 기획 작업 반장을 했거든요. 그때 만든 문서인데 우리나라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려면 일단 네트워크 인프라가 좋아야 돼. 유선 인프라는 광 네트워크이고요. 무선망이 특히 중요해요. 어디나 무선으로 네트워크가 다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싸졌어요. 지금 5G하고 그 다음에 무선 기술을 계속 써야 되는 이유가 다 그 이유고요. 네트워크 인프라.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유리해요. 땅덩어리는 적은데 사람은 무지 많아. 구축하는데 비용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 저장 장치가 중요하거든요. 저장 장치가 그냥 데이터 저장해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저장해놔야 돼요. 데이터 저장해놓고 찾지 못하면요 없는 거하고 동일해요. PC에 분명히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나중에 그 파일이 분명히 다운로드 받은 건 아는데 어딘지 몰라. 그럼 못 찾아내거든요. 하드디스크 양이 지금 뭐 보통 2테라, 4테라 정도 되니까 자료가 너무 많거든요. 그 이마트 가는데 물건 찾는데 한 두세 시간 걸리면요 이마트 다시는 안 가요. 가면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자료가 내가 필요한 게 이거 내가 필요했는데 바로 옆에 가면 그거 있으면 이것도 옆에 있어야 돼. 똑똑해야 되거든. 이마트 그렇게 물건 팔죠, 그렇죠? 물건 사고 나면 옆에 가면 이것도 사야 돼. 이것도 사야 돼. 난 몰랐는데. 자료가 그렇게 저장이 돼 있어야 돼. 잘. 근데 지금 현재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저장하는 것들도요. 내 취향에 맞게 저장을 잘 해주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어요. 사용법을 몰라서 못 쓰시는 거죠. 그렇죠?
얘기해줍니다. 그 알아라.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너의 창의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10년 전에 만들어 건데 이거에 그 유럽이나 미국도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고요. 기존 산업 구조가 네트워킹 기술과 컴퓨팅 기술을 받아가지고 산업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이 자료는 저희들이 그때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서 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 MIT 쪽하고 유럽 쪽에들이 다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들이 지금 찾으시면 다 있어요. 어떤 식으로 스텝을 밟아야 되는지. 거기에 핵심이 미국은 NIT라고 부르더라고. 네트워킹 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오바마 대통령 때 그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50년 패권을 유지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패권을 유지하려면 어떤 짓을 할까요? 그 총대장이 전에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츠가 대장이 돼가지고 푸에르토리코에서 모여가지고 150명이 모여서 그 기획 작업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근데 미국이 와 놀랐더라고요. 그런 게 핵심 기획 작업하는 전략 보고서를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자신감에서 이걸 공개를 하느냐고. 미국이 지금 중국을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그 보고서를 공개를 해요. 이게 무슨 자신감이, 이건 원래 기밀 전략 자료잖아요. 근데 그걸 공개했다는 건, 야, 제가 어떤 자신감에서 중국도 그거 공개된 자료를 보고, 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놓고 싸우는 거야. 전략을 다 까고 싸우는데, 까는 이유는 못 이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으니까 까는 거예요, 자료를.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이. 근데 중국도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제가 중국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래 생태계를 뒤집을 기술들이 사물 인터넷 기술하고 클라우드 기술하고 데이터라고 불러요. 확실한 건 이 세 개 기술이요. 전에는 좀 우리가 뭐 생태계에 좀 도움 주겠지? 그거 쓰면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세 개가 하나하나 기술이 생태계를 완전 판을 갈아엎어버리는 놈이네? 이런 정도로 협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은 뭐냐면요. 어떤 공장이든 어떤 곳이든 시설 관리를 하려면 감시하는 센서가 있으면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공장 자동화나 그 업무 자동화나 할 때. 근데 그거를 IoT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걸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100분의 1 정도 싸. 근데 그거 센서만 들고 되냐? 소프트웨어 있어야 되잖아.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래? 뭐 알아야 면장하죠. 그게 다 준비되어 있거든. 근데 그게 공짜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뭐냐면 소프트웨어도 공짜고 하드웨어도 거의 똥값이고, 그런데 돈은 어디서 버나? 이 구축하는 사람들 다 고민이 뭐냐면 그럼 돈은 어디서 벌어? 과거처럼 돈 버는 방법이 틀려져요. 구글이 왜 지메일을 공짜로 줍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여기서 하고 돈은 다른 데서 버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경영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공유경제도 아니고 새로운 경제래요. 연구 대상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요, 앞으로 모든 것은 클라우드에 담겨야 돼요. 옛날 전산 시스템도 클라우드라고 바꿀 수 있어요. 전산 시스템을. 근데 전산 시스템은 그 목적을 위해서만 딱 쓴 거고요. 클라우드는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전산 시스템 설계하고 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야, 죽으면 어떡해? PC 죽으면 어떻게 되죠? 다 날아가요. 그쪽에 자료가 얼마나 비싼 자료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다 날아가고 업무가 마비돼. 회사 같은 경우 서버 죽으면 회사 업무가 다 마비돼요. 그동안 저장했던 금융자료나 이런 거 다 날아가 버리면 어디서 복구합니까? 전산 시스템 기본은 백업이에요, 백업. 근데 원래 백업 해본 사람은 알지만 2번 백업 해가지고 안 돼요. 2개 다 박살나는 경우가 많이 당하거든요. 전원이 한 번에 나가면 쇼크가 들어와서 둘 다 죽어요. 그 서지가 들어오면 시스템 죽을 때 같이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는 멀리 떨어졌는데, 멀리. 우리나라 그 국가정보센터가 지금 대전에도 있지만 대구에 있고 광주에 있고 그래요. 세 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공주에다가 또 백업센터 넣어놨어요. 왜냐면 우리같이 시스템 많이 해본 사람들은 시스템 안전할 거라 믿는 거
믿는 사람이 바보예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전산 시스템 하려면 그거 죽으면 어떻게 될 건지 운영하는 놈은 그냥 운영해요. 죽으면 사장님이 책임지겠지 뭐. 이러는 백업해야 되거든요. 백업 어떻게 할 거니? 이 클라우드가 그게 제일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용량이 확 늘었다 줄었다 이거죠. 지난번에 질병관리청 백신 그 코로나 접수한다고 서버 다운되고 난리 벌써 쳤죠. 그쵸? 근데 그렇다고 용량 황작 증설할 수 있느냐? 증설 못해요. 증설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왕창 증설하면. 그 평상시에는 1%도 안 되거든, 가용도가. 평상시에 톡톡 놀고, 그 1년에 그 딱 한순간, 하루 이틀을 위해서 그 서버를 증설해 놓는다?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부분 그 전산 시스템을 갖다 놓으면 가용도 생각해야 되는데, 운영 잘해야 되죠. 그거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많이 쓰고 필요 없으면 쓰지 말고 백업이 그 고장날 확률을 계산하고 백업해야 되거든요. 그게 클라우드가 가장 좋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묻지 말고 무조건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PC나 서버들도 클라우드로 바꾸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밑에 쿠버네티스만 깔면 바로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럼 클라우드로 전환은 뭐냐? 백업이 너무 쉬워. 그 여기 프로세싱 파워가 모자르잖아요. 시스템이 프로세싱 파워가 모자라면 반드시 죽어요. 용량이 모자라는 저기 들어오는 트래픽은 많고 시스템 헐떡헐떡 거리면 그게 버티다 당연히 죽어요. 안 죽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죽으려면 그 일부 부하를 다른 데로 빼돌려 가지고 다른 데서 처리해야지 그게 안 죽지. 저기 자동차도 오버로 계속 밟으면 자동차가 뻗지 않는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항상 이사갈 준비하고 아파트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파트는 딱 한 바퀴 치면 이사 가려면 짐 다 드러내고 하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통째로 들어도 다른 데를 쉽게 끼울 수 있게 설계한 거하고 느낌이 똑같아요. 나머지는 저 데이터가 저게 요물이라 저걸 어떻게 장난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모든 기업의 명운이 바뀌는 게 저 데이터 요물이에요. 저게.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여기에 물류 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이게 그 연결이 어디든 옛날에는 저기 네트워크 연결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똥가요 이제는. 무선 통신이나 와이파이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요. 조그만 센서 통신도 가격 카운트하는 게 그냥 가죠. 느낌 뭐냐면 무선 통신하는 게 이 USB 모듈 보시면 한 4기가짜리나 8기가짜리는 그 옛날에는 굉장히 잘 아껴서 썼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했으면 백업 해놓고 그 USB 모듈을 갖다 버리죠. 한 32기가, 64기가 정도 돼야 킵하고 다니지 작으면 갖다 버리거든요. 무선 통신 모듈이 거의 그래요. 이게 뭐 돈 값어치도 안 하고 근데 이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약간 얼떨어진 게 사용하기 좀 어려워. 뭐 세팅하는 게 많아. 이놈을 하려 그러면 쉽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블루투스 많이 바인딩 해보셨죠? 그쵸? 휴대폰에 블루투스 그 정도로 쉽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도 오동작 하면 저절로 다 고쳐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엔지니어가 열심히 모듈을 만드는 건 잘하는데 쉽게 사용하는 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골치 아프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가 바뀐다는 얘기고 새로운 사이버 물리 생태계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가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연결의 경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통산업이 있는데 교통산업하고 에너지산업하고 다른 산업 다 연결돼야 돼. 자기 혼자만 그 생태계를 잘 빌드업했다가 만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근데 돈을 많이 벌려면 다른 쪽에 연결될 때 의료 쪽이나 교통이나 에너지나 연결돼야 그 나중에 시너지가 나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비싸려고 요걸 하려고 만들었는데 그 어문 놈이 돈을 벌어다가 주더라고요. 연결 경제라는 뜻이 뭐냐면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나는 요거 가지고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 벌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놈이 나한테 몇백만 원 갖다 주고 몇백만 원 갖다 주고 이러니까 내가 자체로 돈 버는 것보다 옆에서 도와줘서 돈 버는 게 더 많이 벌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연결 경제예요. 근데 내가 스포츠 쪽으로 아냐? 몰라. 의료 쪽 아냐? 몰라.
그 연결되면 되거든요. 연결이 안 되면 연결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인터페이스가 안 맞으면 그 누군가 어댑터 갖다 끼거나 뭔가 맞춰야 되는데 맞추는데 돈이 들어가. 그러다 보면 아씨 머리가 아픈데 하지마 이러거든. 그게 같이 어차피 생태계가 에너지 생태계나 물류 생태계나 의료 생태계나 생태계의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앞에 전달되는 그 머티리얼만 다를, 데이터나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생긴 꼬라지가 똑같거든요. 이 건물 지을 때 이놈의 건물 짓는 거나 집에 아파트 짓는 거나 그 빌딩 짓는 거 건물의 기본 설계는 한 90% 똑같죠. 그쵸? 그 나머지 응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왜 중요하냐면요. 클라우드를 옛날에는 전산 시스템을 갖다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클라우드를 왜 클라우드를 구축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열의 아홉은 그거를 해야 머신러닝 돌리고 인공지능을 올릴 수 있다 그러던데 근데 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뭔지 몰라. 근데 그거 돼야지 그 되더라고. 그래서 클라우드를 해요. 근데 그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요 세상이 요물이라 다 공짜로 공개하네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놈이 미친놈들이지 자기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다 공개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깃허브에 있는 거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설치하는 거를 몰라. 한 번 배우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은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거의 똑같고요. 엑셀 프로그램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 두려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시키느라고 그냥 세팅만 하면 돼. 그럼 저절로 내려와가지고 돌아가거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도 돼. 근데 지금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AI 알고리즘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짤 때 클라우드에 탑재돼서 돌아가는 걸 전제로 짜요. 그걸 로컬한 전산 시스템에 돌리려면 바꾸면 돼요. 알아야 바꾸지. 손대지 않고 코풀려면 똑같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갖춰놔야 손대지 않고 그냥 돌아가요. 몰라도 돌아가요. 뭘 하려면 머리 아프죠, 그죠? 똑같이 만들면 몰라도 되잖아요. 그게 클라우드 하라는 거예요. 클라우드가 어떤 것도 클라우드냐면요. 여러분 휴대폰도 클라우드예요. 휴대폰에 지금 256기가냐 512기가냐에 따라서 휴대폰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도 벌써 졸업한 지 5, 6년 넘었는데 자기 휴대폰의 스토리지 용량이 모자라거나 CPU파가 모자라는 거를 나는 몰라도 돼. 그냥 돌리면요. 그놈이 성능이 떨어지면요. 주변에 있는 근처에 있는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같이 돌아가요. 근데 그 근처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가 약간 멀리 떨어졌으면 약간 껌뻑껌뻑대. 형광등처럼. 빨리빨리 안 돌아가 이놈이. 좀 지연 생기 막 신경질 내잖아요. 그게 싫으면 되도록 클라우드 서버가 근처에 가까이 있어야 돼. 집 안에 설치해 놓거나 요 근처에 동네에 설치해 놓거나 이러면 그 레이턴시 타임이 한 5mm, 10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의 아주 3D의 어떤 게임들을 하지 않는 거라면 보통 사람들은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클라우드다. 그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쓴 게 뭐냐면 클라우드가 내 주변에 다 있어. 그리고 AI 알고리즘 내 휴대폰에 넣을래? 안 넣어도 돼. 집안에 있는 서버나 이런 데 다 돌아가면 되거든. 근데 지금 현재 집안에 있는 서버나 근처에 있는 회사에 있는 서버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요, CPU하고 스토리지를 설계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AI 프로세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네가 삽질을 다 해. AI를 알고리즘 넣으면 걔가 다 알아서 해줘. 너는 명령만 해. 챗봇 가지고 시키시면, 그쵸? 프로그램도 짜줘요. 이놈의 챗봇이. 얼마 전에 와서 자기가 1시간 동안 프로그램 짤 거를 이놈한테 시키니까 1분 만에 프로그램이 파이썬 코드가 두세 페이지가 쫙 짜지더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애들은 이제 전부 다들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어줍잖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다 이제 직업을 잃게 생겼어. 걔가 다 짜주니까. 근데 그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AI한테 물어보면 네가 돌려봐. 거기 돌아가는지.
이게 대답해 주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바뀐 세상이. 산업 구조가 바뀌어요. 산업 구조가 기존 산업은 잘 먹고 잘 사시면 돼요. 근데 AI나 클라우드나 이런 IC 신테크놀로지를 쓰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준비하고 해야 돼요. 준비하고. 준비 안 하시면 그거는 그만큼 그냥 운영하다가 문 닫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ICT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래? 첫 번째 잘 몰라. 그러면 남들이 한 거하고 똑같이 구축하면 돼요. 걔가 쓴 소프트웨어 똑같이 설치하면 돼요. 원래 제일 좋은 방법이, 내가 이거 GS 칼텍스에서 세미나 할 때, 1시간 반 세미나 하니까 사장님이 제일 앞에 있다가, 교수님 어지러운 얘기만 하고 계셔가지고 죽겠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컨닝 그랬거든. 시험 볼 때는 컨닝하면 안 되죠, 그쵸? 세상사를 할 때 컨닝이 제일 좋다 그랬거든. 내가 머리가 쓰기 싫으면 그거 제일 잘할 것 같은 놈한테 무조건 뺏기라고, 똑같이 하라고. 그럼 난 머리 안 써도 되잖아. 그럼 문제 생기면 걔한테 물어봐. 예?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쵸? 자기가 머리를 돌리든가. 아니면 뺏기는 게 정답이죠. 그것도 뺏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걔한테 똥 물어보면 되죠. 이 물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쪽 전문가니까. 그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밸류체인이 바뀌어요. 그 당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물건 가지고 돈 받는 시대는 없어졌어요. 소프트웨어 애들이 미쳤지. 전부 다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해버리니 돈은 누가 보나. 하드웨어 값도요. 하드웨어 제작 받기는 어려워요. 그 옛날에는 캐펙스, 오펙스라고 하는데 구축비용, 운영비용 돈 내놓으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 돈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져요. 그러면 돈을 어디서 보나? 구축비용하고 운영비용을 딱딱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뽑아내잖아요. 머리를 때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서 돈 버냐? 돈 내겠다는 놈한테는 걔가 돈 내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걸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돈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고요.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고 결국은 앞으로 가버렸네. 그래서 모든 산업이 플랫폼화 된다는 게 뭐냐면요. 플랫폼은 자기는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농산물 시장이에요. 저기는 어업 시장이고 저기는 의료 시장이고 서로 시너지가 나려면 연결돼야 되거든요. 혼자는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고 연결돼야 되니까 연결되려면 플랫폼화 돼야 돼. 그래서 시너지가 나. 그러니까 나는 농산물만 가지고 돈 벌었는데 농산물 가지고 얘네들이 딴짓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빌려주면 돈을 벌어주는 거야. 한전한테 내가 그 얘기해서 한전 에너지 데이터 가지고 너네들 돈 벌 수 있냐? 그 필요로 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근데 너는 돈 못 벌잖아.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열어주라고. 열어주면 그게 개인정보나 이런 것이 문제 생기면 못 열어주고 열어주면 걔네들이 그걸 활용해가지고 쓰면 코미션을 줄 거라는 거죠. 그 돈을 벌려면 플랫폼화 돼야 돼. 클라우드화해야 돼. 근데 그게 모든 쪽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이유가 연결하기 편하니까. 그 기업들이 한전이 반기회사가 한 600개 넘더라고요. 1차 협력 기업이 600개가 넘고 한 2차까지 하면 2,000개, 3,000개가 되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겠니? 걔네들 각자 플랫폼 만들어야 돼. 각자 전산 서버 만들어야 돼. 그 연결돼야 되잖아. 그 한전 전체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쓰라고 공짜로 다 주라고 차라리. 하나로 다 만들어야 돼. 플랫폼마다. 서로 연결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 AI가 요물인데 AI를 어떻게 탑재할 거냐고. 쉽지 않아요. 지금 AI 알고리즘들이 이 개발자용이나 저희 같은 전문가용으로는 많이 돼 있는데 챗봇이 처음으로 유일하게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깜짝 놀랐잖아. 사실은 AI는 구글이 세계 최고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가 쟤네들이 챗 GPT를 써가지고 확 열어주니까 일반인한테 열어주니까 일반인들이 막 경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가리를 때리는 거지.
야, 우리 전문가 영역으로 소프트웨어를 A를 나눠가지고 안 되겠다.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챗GPT나 버드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면요. 집에 있는 PC나 휴대폰이나 이런 데 AI를 다 올릴 거예요. AI를 올린다고. 왜냐면 사실 저희 학생들도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AI 알고리즘들을.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쉽게 쓰도록 생각하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 사실. 그러니까 이 대가리가 그 열심히 알고리즘 개발하는 거에 박사기 논문 써야 되니까 그거는 개발해도 쉽게 쓰는 거에 대한 그건 어떻게 하는데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 머리를 그쪽으로 돌리라고.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이 요물이야. 그 저기 셋탑박스나 이런 데 쓰는 CPU가 올려놓으니까 요물이야. 근데 해보니까 꼭 AI 칩을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그냥 제 라즈베리 파이 돌리니까 속도가 조금 느려. 이놈의 자식이면 시키면 튀어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GPU를 넣으면 금방금방 대답해. 빨리 돌아가니까. 속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조금 한가한 사람들은 그냥 일반 CPU에다 이런 데다 쓰시면 그래도 아쉽지만 저 자식은 원래 느려. 질문하면 대답이 한 10초 뒤에 대답하더라고. 그거 인내하고 하시면 돼. 그게 성질 나쁘면, 기분 나쁘시면 거기다 GPU 칩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 대신에 대가를 치르죠. 파워 소모량이 서너 배 올라가요. 파워를 감당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 김해 물류단지가 있을 때 제가 전력 그 사정이 여기에 그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있더라고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더라고요, 여기가. 이 김해 쪽이. 그리고 요번에 이거 세미나 한다면 내려오면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온대. 그래서 내가 띵하다 그랬어. 물류가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세요? 물류단지가 만들려면요, 그 돈이 있어야 돼요. 전 세계 가장 큰 선박 기업이 스위스에 있는 거 아세요? 바다가 없어요. 근데 그 선박 기업이 스위스에 있거든요. 해운이 물류의 흐름이 돈의 흐름이라는 걸 모르시는 거라. 디지털 스마트 물류가 돈의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세상에 돈이 투자되지 않고 그 산업이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산업은행도 하고 수출업은행도 하고요. 다 내려오라고 해서 부산으로. 그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AI를 어떻게 올리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 퍼즐을 많이 풀어야 돼.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당장 넣을 때마다 팍팍 효과가 발휘하니까 파워 소모량이 문제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해. 알고리즘이. 종류 지금에 몇천 개가 있고요. 검증이 끝난 AI 알고리즘이 한 1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모든 필드 테스트 다 끝난 AI 알고리즘이 1000개가 넘고 그 당장 가져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생태계들이 센서들 무지 많이 갖다 박아놓거든요. 현재 작년 말에 라스베가스 갔을 때 아마존이 자기네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바인딩 돼가지고 제어하는 사물 인터넷 IoT 센서가 140빌리언이라 그랬으니까 1400억 개 센서를 아마존 클라우드로 직접 제어를 한대요. 자기네 그 협력 기업 500개 기업이 전 세계에서. 인간 몸이 센서 덩어리라는 거 아세요? 인간 몸은 전체가 센서 덩어리예요. 센서 덩어리 뇌가 그걸 제어하면서 사람이 인텔리전트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건물이나 자동차나 센서만 갖다 달아놓으면 이놈이 똑똑해지는 거죠. 센서 많이 달아놔야 돼. 센서는 많이 달면 달수록 그 대신에 파워 소모량이 심해. 감당해내야 되지, 그 부분은. 그래서 모든 PC나 스마트폰에 어떤 집에 있는 서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AI 칩을 넣을 거고요. AI 칩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네가 다 해. AI 칩을 넣으면 시키는 거는 자동화 돼. 그 세퍼트한테 훈련시키면 훈련된 거면 잘하죠, 그렇죠? 세퍼트를 처음에 새끼 세퍼트를 사면 한 4-50만 원에 사가지고 훈련시키면 세퍼트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맹인 안내견 얼마 되죠? 1억이 넘어요. 군경 세퍼트 5천만 원이 넘어요.
20만 원, 30만 원짜리가 그 갭을 이해를 하세요? 그래, 똑같은 얘기를 내가 뭐라 그러냐면 현대자동차가 곧 몇 시야? 5년이나 10년 내에 나올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그냥 공짜로 쓰시려면 한 1,000만 원에 가져가세요. 근데 원재료값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드릴게요. 그저 미쳤지. 저 하드웨어 재료값만 2천만 원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을 판다고? 근데 현대자동차 그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3천만 원을 더 내시면 소프트웨어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저씨가 잘못해서 교통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잘 몰라도 말만 하면 알아서 가요. 그러면 보험료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그거 안 쓰겠어요? 문제 생기면 고장난 줄 아나? A는 거기서 탑재하면 다 알거든, 걔가. 알아서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시겠어요? 써야죠. 그 돈은 어디서 버나? 하드웨어를 절반값에 주고요. 소프트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현재 테슬라 그렇게 하잖아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원스 타임에 인스톨을 하면 1,0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지금은 매달 35불 정도 돈을 내라 그래요. 그럼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 계속 그걸 갖다가 그 AA가 들어간 것처럼 유지보수를 해줘요. 구독형 경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를 계속 바꿔주죠. 나라마다 지역마다 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튜닝을 해줘야 돼요. 그 세포트도 어떤 마약, 새로운 마약이 나왔을 때 그 마약에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못 찾아내요. 마약 탐지견이. 훈련시켜야 돼요. 뭐냐면 AA 알고리즘도 똥개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훈련시키지 않으면 처음에 버벅대요. AI 알고리즘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AI 칩이 들어갈 거고, 현재 확실한 거는요, 어떤 시스템이나 AI 알고리즘이 아무리 적어도 10개 정도 들어갈 거고요. 큰 데는 수백 개 들어가요. AI 알고리즘이. 다 검증된 거로. 대부분 또 공 쪽에 가까운 계신 분들은 뭘 하자 그러면 해봤니? 필드 테스트한 경험 있어? 실제로 운영한 거에 대해서 문제 생긴 사례 없어? 다 따지고 나서 하거든요. 그런 게 다 돼. 다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이 웬만큼 복잡하면요, 인간이 관리 못 합니다. 로봇가 다 하거나 AI가 다 해야 돼. 사람이 어떻게 운영 관리합니까?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처음에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2005년에 미국에서 NS 펀드에서 어떤 대학교 교수가 CPS 개념을 처음에 얘기했어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게 CPS가 미국의 전략 산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푸에르토리코에 에릭 슈미츠 중심으로 모여서 기획을 한 작업이 CPS 기획이에요. 거기 핵심은 AI. 거기에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전쟁을 할 때는요, 사령관이 병사 40만 명, 전투기 몇백 대, 항공모함, 이걸 전체로 코디네이션해서 전쟁을 하는 거, 아무리 사령관이 똑똑해도 밑에 부하들이 빠릿빠릿해도 못하거든요. 이제는 전쟁은 AI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국방 쪽에 AI가 제일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미국, 중국. 우리나라도 국방 ADD 쪽에 저희 똑똑한 AI 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죠. 전투를 AI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갖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그 AI가 장착된 전투 장비하고 AI가 없는 거하고 옛날에 전쟁을 할 때 보면 전력 격차가 5대1 돼도 전략을 잘 세우면 5대1이라도 이기잖아요. 근데 AI가 장착된 거는 100대1이라도 이긴다는 거예요. 100대1. 그 대신에 뭐가 좋아야 되느냐면, 레이더가 좋아야 되고요. 통신 장비가 좋아야 되고, 거기에 오류가 있으면 전쟁을 제대로 못해요. 거짓 데이터가 올라오면. 전쟁을 못하죠, 그쵸? 그것만 레이더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통신 기술 더욱 중요해지고, 그것만 하면 AI가 뛰어난 놈이 이긴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두들기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기밀 자료를 다 빼갔거든. 미국의 기밀 자료를 스파이짓 해가지고 중국이 다 빼가지고 칼침을 넣는 거야, 지금요. 에? 근데 네트워크 기술은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세거든요.
중국 애들이랑 맞짱 뜨는 저 무선통신 기술은 한국이에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저기 무선통신 기술에서 세계 넘버원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중국이 더 이긴지 우리가 더 이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레벨입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해. 반도체만 중요한 줄 아세요? 통신도 중요합니다. 전쟁할 때.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학습 경험을 축적시켜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투기 조종사 하나를 키우려면 3년 정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초보자도 10분만 훈련을 받으면 헬리콥터를 운전할 수 있어요. 지금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너가 바보짓 해도 내가 운행하고 갔는데 사고가 안 나. 예? 그 다음 되면 뭐죠? 너가 바보짓 해도 헬리콥터 운전하는데 사고가 안 나. 나도 10분만 훈련받으면 KTX 운전할 수 있어. 예? 지금 저기 이미 그 인천공항 같은 데는 조종사가 쓰러져도요, 관제사가 조종해서 비행기 내립니다. 관제사가 내려요. 아까 CPS 얘기했죠. 전투기 조종할 때, 그게 거기에 사람들이 그 저기 함정을 조종하고 전투기 조종하냐고요. AI 알고리즘으로 그게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투기의 대부분은 그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AI가 90% 하고 조종사는 명령만 하는 거예요. 전력만 잡는 거예요. 그게 자율주행차가 왜 무서우냐면 그게 시작되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거든. 제어해야 될 것들 그거 사람이 제어하는 것들은 느려요. 빨라요. 5초. 5초 내에 벌써 사건 터질 거 다 터지거든요. 문제 생기는 거는. 대부분 그래서 이거 1ms 가지고 싸워요. 1ms 가지고. 어떤 거는 근데 저기 전력 쪽은 보니까 보통 10mm 정도면 잡히더라고. 문제가 없더라고. 근데 크리티컬한 건 1ms에 그 잡아야만 된다. 근데 지금 현재 1ms는 안 돼요. 지구상에서. 파워가 엄청나게 강해야 돼. 그래서 그 근처에서 왔다 가는 시간만 하더라도 벌써 몇십 ms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 근처에 있어야 되고 결국 현장 장비 속에 AI 칩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바뀌는 원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게 요물이라.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술 중에 가장 위험한 기술이 핵무기 제조 기술, 핵폭탄 기술이죠, 그렇죠? 그 원자력 폭탄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게 방사선 치료하는데도 효과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놈의 데이터가 잘 쓰면 아주 좋은데 잘못 쓰면 이게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기술이에요, 데이터가. 데이터의 제일 먼저가 데이터 할 때 데이터를 정리를 잘해야지 AI가 돌아가지. 이 저기 휘발유를 넣을 때 휘발유에 물을 섞거나 다른 걸 섞으면 자동차가 가다가 서죠, 그렇죠? 기름 넣을 때 기름 이상한 오물이 들어간 기름 넣으면 자동차 가다가 서요. AI 엔진도 가다가 오동작해요. AI 알고리즘 완벽한 게 아니라 이상한 식의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AI를 돌리면 AI가 헷가닥거린다고 이놈이 미친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데이터 정리를 잘해야 되고, 근데 일부러 거짓 데이터를 흘리고 나면 A가 미친 짓을 하거든. 생태계를 공격을 할 때 저쪽에 데이터를 생태계를 파괴를 시키려면 거짓 데이터가 들어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도록 만들어야 돼. 우리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거짓 데이터를 한번 뿌리고 나면 마치 신짜인 것처럼 거짓 데이터 확 뿌리고 나면 그 수습하려면 몇 개월 걸리죠, 그렇죠? 거짓 데이터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나가고요. 그래서 수익 모델에 대한 변화가 새로운 생태계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건 지나가고요. 물류 플랫폼 바로 갈게요. 이 물류가 결국 아까 AI나 ICT 기술을 물류 쪽에 도입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물류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관계자가 혼자서 다 못해요. 아까 전투할 때하고 상황 비슷하죠, 그렇죠? 이해관계자 너무 많으니까 그 로지스틱 4.0이 그게 물류 생태계의 어떤 코디네이션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거 잘못하면 어디에 적체가 돼가지고 뭐 저기 그 적체되는 곳에 공간도 없어가지고 난리법석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물류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물류 플랫폼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많이 약해요. 부산도 그 개념이 별로 없고, 부산이나 김해 쪽에서는 물류 플랫폼에 대한 핵심 전략 보고서를 잘 한 번만 만들면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논리를 정확하게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냐면 거기에 투자비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잖아요. 아, 돈이야 많으면요 뭐든지 하죠. 그렇죠? 돈이 없는 대로 어디부터 투자를 할까요? 하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떻게 돌아가든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투자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은 잘하면 된다는 거고, 우리나라 물류 계획들도 그거에 따라서 코디네이션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알아셔야 되는 물류가 그 싱가포르 항에 가보시면요, 물류가 다 저기 싱가포르 내부에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산이나 김해는 물류가 뭐를 전제로 설계가 돼야 되느냐면요, 수출입 물류 있죠. 국내 내부 물류가 아니라 수출입 물류가 전체 7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물류 산업을 설계할 때 우리나라 내부 물류만 생각했죠. 우리나라 수출로 돈 버는 나라거든요. 외부에 물류를 흘리는 거를 갖다 하려면 중개 역할을 해야 되죠. 그 중개 역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물류가 상하이나 홍콩에 비해서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위쪽에 있죠. 그렇죠? 언제 우리나라가 유리해지느냐면요, 북한으로 연결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해서 러시아 라인이 뚫릴 때 철도를, 그래서 여기서 죽자사자 정부한테 철도망이 잘 구축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부산이 제일 약한 게 가덕도 공항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항공은 어느 정도는 당장 나중에는 모자랄지 몰라도 지금 수요가 해결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가덕도 공항이 들어오니까. 근데 철도 물류는 지금은 당장은 안 하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고 보고, 통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연결은 될 거 아니에요. 연결되고 나면 북한도 돈 벌고 우리도 돈 벌고 그럴 수 있으면 되잖아요. 러시아도 돈 벌고. 그게 여기 10일이면 네덜란드까지 갑니다. 물류가. 배로 가는 거는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북극 항만 개발하겠다 난리버터 치는 거죠. 그게 뚫리면 부산이 동북아 쪽에서는 싱가포르하고 부산이 핵심 물류 허브로 올라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부산이. 우리 준비가 다 돼 있거든. 그 일본이 통튼을 할 거예요. 동경은 안 되거든. 동경은 저 미국으로 갈 때 기지국 역할을 해도 약간 사이드로 빠져 있기 때문에 동경도 홍콩에 가는 게 직접까지 동경 들렸다 갑니까? 미국으로 갈 때? 안 가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사실은 그쪽 라인이 뚫릴 때 우리나라가 물류의 큰 허브가 역할을 하는데, 물류 허브는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그래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카드에서 마스터하고 비자 카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죠. 그렇죠? 근데 삼성카드나 국민카드 외국에서 씁니까? 못 써요. 마스터카드하고 비자카드 지위를 받으려고 마스터하고 비자가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작업하는 줄 아세요? 국제 물류 허브가 되는 거는요, 정치력도 발휘해야 되고 실력으로도 배축해야 되고 그게 구축이 돼야 돼요. 그래야 로테르담이나 싱가포르 항이나 이 지위를 얻을 수 있어요. 중국 상하이 항도 그런 식의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을 무지하는 거고, 사실은요. 상하이 항은 지금 물류 비용을 더 낮춰요. 부산항보다 무조건 싸게 하거든요. 상하이가. 그러니까 그 기지 찾아오는 거고, 그거라 부산항도 상하이항이 싸게 하면 같이 싸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니? 거기서 전략을 찾아야 되고 스마트 물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겠네. 그래서 물류에 대한 정의는 결국 지능화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그 물류의 핵심이 뭐냐면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물류가 종합산업이에요. 종합산업. 그래서 왜 부산이 옛날에 섬유나 팔고 그 다음에 목재나 이렇게 운송하는 허브 역할을 했었잖아요. 부산항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게 스마트 물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부산이. 근데 물류가요, 약간 이 사회 간접자원 성격이 있어가지고 물류가 성공을 하면요, 그 주변에 관련된 산업들이 다 같이 일어나요. 물류가 중심이 돼가지고.
근데 물류하려면 요즘은 ICT가 들어가야 되니까 ICT가 들어가면 대형 전선 서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선 서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선 서버가 들어가려면 가장 옆에 뭐가 있으면 발전소가 있어야 돼요. 이 대형 데이터 센터에 들어오면요, 전기가 얼마나 많이 이게 제대로 된 물류센터가 여기 설치가 되면요, 부산시 전체 쓰는 전기량보다 그 데이터 센터에 쓰는 전기량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울진이나 울산이나 그런 데서 고려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못 당겨오면 여기다가 저기 SMR 같은 자체 전기를 생산하는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봐야 돼. 그래서 김해시가 아직도 추가로 구축될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절대로 아파트 지으면 안 돼요. 그 물류단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그 물류단지 크게 올리려면 거기에 발전소 지어야 되고, 일단. 그리고 그거를 그 상태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로세라도 한번 가보시라고. 괜히 저 밑에 그 직원들 쭉 치지 말고 윗분들이 시장님이 가보시면 돼요. 김해 시장님이 로세라도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함부르크는 제가 보기엔 가고 싱가폴도 가보고 걔네들 지금 이제 그 전환 계획 세우고 있거든요. 돈 엄청나게 투입하려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술 협정을 맺으세요. 그리고 어차피 물류라는 게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로테르담에 설치한 클라우드 환경이나 그 물류 플랫폼 환경이 여기랑 맞아야 되거든요. 물류 플랫폼 혼자서 그냥 마음대로 구축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LA 한 가보시고 로테르담 가보시고 싱가포르 한 가보시고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시스템 똑같은 거 처음에 들어오는 게 정답이에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가보시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 밑에 사람들 그거 하지 말고 데리고 가서 현장 확인하시면 아, 이걸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구나. 근데 정부 돈을 받으려면 보고서가 완벽해야지 정부가 돈을 줘요. 완벽해야 되거든요. 광주시가 보니까 1000페이지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AA 그 융합 3단을 끌어들였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하고 김해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대형 보고서를 완벽하게 만드시면 그걸 가지고 정부한테 아, 이걸 갖다 구축하는 논리를 들어보면 국민들한테 다 뿌리세요. 그러면 야, 부산이 맞는데? 우리나라가 한 번으로 GNP가 1000만 불로 올라가려면 그 방법이 정답인데? 그리고 그 후광 효과가 너무 커. 스마트 물류 단지가 있어야 울산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가 같이 커져요. 그 중심에는 물류가 있다는 거예요, 물류. 그래서 그거 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토 양국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의 내부에서 소꿉장난하는 느낌이고요. 글로벌로 가야 되고 물류시장이 앞으로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요. 그래 부산시에는 이게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보고 나서 여기 물류단지가 제일 적합한 거예요. 여기가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는 물류도시가 돼야 됩니다. 물류도시가 되면요 주변에 모든 산업들이 같이 일어나요. 유통체인이 완성돼야 그 나머지 사람, 근데 물류 쪽이 데이터가 다 모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여기다 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데서는 못하는 자동화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어요. AI 알고리즘이 적용하기가 딱 좋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물류단지가 커지면 전 세계에서 AI 알고리즘이 제일 잘 적용되는 지역이 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광주시가 통탄할 거야. AI는 센터는 우리가 구축을 했는데 AI가 제일 잘 돌아가는 데가 여기라는 거예요. AI 알고리즘은 데이터 없으면 AI 알고리즘은 다 바보예요. 데이터가 없는데 무슨 AI 알고리즘 돌아갑니까? 데이터가 다 보이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보다 보니까 시민시가 아직 그 고속도로가요. 원래 도시 중심으로 라운드로 돼야 되거든요. 라운드가 완성이 안 됐더라고. 그 라운드 완성시켜야 되고요. 철도를 굉장히 강하게 넣어야 돼요, 여기. 물류에서 가장 싼 게 해운이고요. 두 번째가 철도예요. 철도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여기. 일단은 여기서 속초까지 무조건 그 물류를 가는 철도 라인 끌어야 되고요. 그 시간 지나면 KTX 라인도 생기겠죠? 속초까지. 그러나서 북한 지역 가는 거는 그럼 그 다음 할 일이고, 북한 애들도 돈 계산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돈 계산 하다 보면, 야, 물류를 유통해주면
우리나라 GNP 한 1-20%는 여기서 돈 나오네? 아, 북한이 아무리 한국, 남한이랑 적대적인 그 상황이라도 돈 벌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겠습니까? 그 러시아도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가는 거 다 돈 생기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 가지고만 돈 버는 줄 아세요? 석유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물류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러시아가. 그거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아, 북한하고 싸우지 말고 빨리 물류만 구축하자 그러는 게 정답이에요. 언젠가는. 그래서 분류 플랫폼에 대한 거는 시간이 몇 분 남았죠? 예?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 IoT 센서를 많이 박아 넣어야 되는 게, 현재 IoT는 돈이 좀 들어가고 그 지저분해 구축하는데 이거 해야 되고요. 일단은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그 IoT 센서를 갖다 박아 넣는 게 그게 학습하지 않고 완벽하게 자기가 잘할 거라. 내가 이런 거를 갖다가 내가 칼침을 놔요. 의사가 레지던트가 수술을 하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실제 수술하면 잘합니까? 실수하죠. 실수 안 하고 완벽하게 수술하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물류만 구축할 때도, IoT만 구축할 때도 버벅대야지, 처음에. 버벅대지 않고 구축을 한 방에 구축하려고 하면 천재를 데려와라, 이게. 10억 주고. 어차피 저 수업료 내야 되거든요. 그 물류 관제 플랫폼은요, 제가 재난통신망 할 때, 해안부에 관제센터 설계하는 거 도와줬거든요. 지금 세종시에 있는 거. 근데 이게 요새 인터넷 기술을 쓰면, 웹 기술을 쓰면요, 스크린이, 극장 스크린 한 서너 개 겹쳐져 있는 스크린하고 휴대폰에 보이는 스크린하고 인터페이스가 똑같아요. 왜냐면 관제센터에 있는 높으신 분들은 그거 보고 어디가 뭐가 되는지 봐야 되지만, 현장 뛰는 인력들은요, 자기 스마트폰 들고 뛰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봐야 되거든, 계속.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조치합니까? 알아야 조치하지. 그러니까 그 인터페이스가 똑같아요. 물류 관제 시스템이 대빵만한 관제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휴대폰이나 각자 패드나 이런 거 가지고도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돼. 똑같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게 ICT 기술, 현재 웹 기술 쓰면 돼요. 그게. 기술은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누가 그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거냐, 스마트시티를 지을 거냐, 그 의사결정은 누가 하죠? 위에서 하셔야 되죠. 그렇죠? 컨센서스 모아야 돼. 그게 한 사람의 컨센서스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저희 말을 듣고 집단적으로 소리를 내셔야 돼. 이 언론인들도 경남매일 소리를 내셔야 돼. 그래야 그것이 여론이 모여서 일을 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대. 돈이 없으면 못 구축하니까. 그 얼마 10조 정도는 들어가야 돼. 뭐 가덕도 공항 조금 덜 짓고 그 돈 가지고 물류센터 지어. 이렇게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돈 벌면 가덕도 공항 증설하면 되잖아요. 그때 가서. 돈 들어간 얘기예요. 돈 들어간 얘기. 그러니까 거기에 물류가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다 조율을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조율하기가. 그건 다 모여서 한꺼번에 해야지. 그래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다 해가지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요되는 그 보고서 만들면 시비 걸림 없어요. 그보다 더 완벽한 보고서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돈을 딸라면요, 완벽한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시비를 안 걸어요. 하도 이뻐 저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완벽하지 않으면요, 온 데서 칼 날래. 광주가 AA 산단 만들면서 잡음이 없었죠. 제가 그 보고서 보니까 완벽하더라고요. 얼마 준비했냐고 물어보니까 2년 넘게 준비했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준비 시작한 거야. 광주에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를 시작하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확 들이밀은 거지. 스마트 물류에 대해서 김해시가 중심이 돼가지고 부산이랑 경남이랑 같이 해가지고 제대로 된 보고서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면요, 거기엔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는 산업은행한테 먼저 찾아가서 부산에 내려온다 그러니까.
물주가 중요하지. 그 말은 아무리 소용해도 소용없다. 돈이 들어가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물류 3단계 구축하는 거는 기술에 대한 부분, 인프라는 네트워크하고 클라우드고요. 위에 AI는 인공지능 분석하는 거는 저거는 저대로 그냥 날아갈 거니까 놔두세요. 그런데 어떤 거는 확실히 기억하시면 되느냐면 끝내주는 사물의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거기서 별의별 AI 알고리즘이 다 개발돼요. 그런데 AI 하는 사람들이 야 여기서는 필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 효과가 나오거든. 이 AI 알고리즘 개발하는 부분이 현장이 없어요. 실제로 뭔가 테스트할 현장이 없으니까 혼자 AI 알고리즘 만들어 소설 쓰는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 그럼 여기 인제대학교가 지금 스마트 물류 학과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최고의 AI 전문가가 됩니다. 왜? 머리는 나쁠지 몰라도 현장 테스트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그 학과가 최고의 학과가 되는 거예요. 인제대학교에서 가장 큰 학과가 될 거라니까요. 돌리니까 실제로. 넌 해봤니? 혼자 소설 쓰고 앉았지. 난 해봤다. 이러는 거예요. AI가 뛰어놀 수 있는 땅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앞으로 세상은 AI가 휘저온다는 거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동화라고 표현해. 네가 할래? 얘가 다 해줘. 이러는 거예요. 자동화라는 이름이 AI의 이름으로 탈바꿈 한다. 근데 자동화가 아주 똑똑하네. 똑똑한 자동화야. 말귀도 알아듣네. 이러는 거예요. 에? 이놈 AI가. 그거 지금 그 AI를 실제로 하시려면 우리 쿨스에 우리 같이 과제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직원들 우리 학교 우리 레벨 일주일만 보내라고 확실히 뺑뺑이 돌려가지고 어떻게 AI를 탑재하는지 알려서 보내주겠다고. 그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법 익히는 거. 엑셀 프로그램에서 펑션 호출하는 하고 거의 느낌이 똑같거든요. 그 정도면 돼요. 지금 현재 AI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AI 알고리즘의 거의 한 70~80%는 그 정도로만 엑셀 사용법만 잘 알아도 될 정도로. 그리고 일단 업무 자동화 하시려면 그 코파일럿이라는 거 아세요?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엑셀하고 워드하고 거기다 AI 집어넣는 코파일럿. 그거 먼저 사용해 보셔도 돼. 그러니까 와 놀라버리실 거야. 깜짝 놀랄 거야. 이거로 그냥 그래서 대충 마치고 끝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치고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스마트 물류는 잘 몰라요. 깨놓고 얘기하면 물류는 잘 모르는데 이 부산 김해 지역이 물류가 제가 보기에 태생적으로 물류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그리고 물류가 올라오면 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 물류 때문에. 지금 자체로 옛날에 클라우드를 만든 업체들이 내가 깜짝 놀랐어. 자기네가 돈 100억 들여가지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업체가 그걸 버리고 아마존 클라우드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쟤 미쳤나 그랬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자체 클라우드가 아니라 아마존 클라우드로 가니까 매출액이 3배가 뛰었대. 왜? 같이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전부 다 우리랑 거래할 업체들이라는 거예요. 아마존 클라우드에 입주한 업체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잡는 게 전에는 인터페이스 잡으려면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걸렸는데 인터페이스 잡으려면 반나절이면 끝나더라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잡는 게. 너네 데이터가 바로 나한테 넘어가지고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렇게 장난해. 여기 입주하시면요, 당신 말고 옆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시너지가 나가지고 서로 돈 많이 벌어요. 그걸 까니까 아니 자기네가 클라우드로 구축할 때 100억이 들은 거를 그걸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100억을 버리고 로스 처리하고 아마존 클라우드에 입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스마트 물류 단지를 부산 지역에 구축하게 되면요, 현대자동차가 환호성을 지를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 상선 선박 만드는 데가 환호성을 지를 거고요. 창원공단하고 경남 산단들이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야 한번 큰 판을 벌려보자. 지금 경남 쪽 조금 나 있죠, 그렇죠? 판을 벌리려면 크게 벌리셔야 되는데, 크게 벌리려면
대국민 설득 논리,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계획서를 쓰면요, 돈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10이 오면요, 90이 외국에서 투자비가 들어와요. 국내 기업에서 투자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두바이 전략이잖아. 두바이 그림 한 장 잘 그려가지고 전 세계 투자의 90%를, 두바이 건설한 투자의 90%를 외국에서 돈을 땡겼잖아.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잘 만들면 우리나라 정부에 가서 돈 내놓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투자할게. 왜냐하면 투자자들은요, 돈 놓고 돈 먹기거든요. 나중에 그 벌릴 가치가 있으면 투자 들어오잖아요. 외국에서 투자를 받으려면 보고서가 정확해. 그 작업을 하시라고 김해 시장님 계시니까 큰 계획서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업하면 돈을 왕창 끌어들일 수 있어요. 일단 두바이 먼저 가시고요. 또 로테르담 가시고 싱가포르를 거쳐서 돌아오세요. 이거로 강의 마치겠습니다.